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운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.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집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요.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. 그런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마음에 더 이상 집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. 갈수록 물가도 오르고 지금은 잠시 가격이 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입하는가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하는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죠. 저도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실제 제 집이 아니라 거주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감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제가 거주할 저의 진짜 찐 저만의 집 한 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건 저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래도 내 집만은 가격이 오르길 바라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 집 마련을 재테크 관점에서 볼 때 실거주하는 1주택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편하고 쾌적하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내가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오르면 기분이 좋을 수 있죠. 그런데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실제 그 돈을 만져볼 수가 있는데, 그렇게 하려면 현재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나 도시 중심지에서 벗어난 좀 더 외곽인 곳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요. 한마디로 더 저렴한 아파트, 아니면 컨디션이 더 좀 좋지 않은 아파트, 이래저래 좀 예전보다 살기가 조금 더 불편한 아파트, 그런 데로 이사를 가야지 그 차익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사람의 심리가 보통 한번 익숙해지거나 좋은 곳에서 살면 지금 사는 곳보다 변두리라서 좀 그렇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익숙하지 않거나 지금보다 작거나 좋지 않은 집에서 산다는 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겨요. 그리고 직장인이면 일하는 직장과의 거리를 생각하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은 학교와의 거리 또는 학군 같은 걸 생각하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으로 돈을 만지려면 방금 말한 것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.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그 근처나 비슷한 레벨의 지역에 비슷한 여건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데, 우리 집의 가격이 올랐으면 전반적으로 그 동네의 집값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아파트에서 차익 실현한 많은 비중의 돈을 만지지도 못합니다. 또한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자녀가 자라서 좀 더 넓은 평수나 좀 더 좋은 아파트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구입 비용이 더 필요한데요.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때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더 큰 비용의 대출금이 필요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 비용도 더 커지겠죠. 아니면 집을 매도하고 더 이상 내 집을 소유하는 걸 포기한 채 전월세로 살게 되면 그래도 돈을 만지는 게 좀 가능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렇게 실거주하는 내 집 하나로는 자산의 가격은 오르지만 항상 실제 거주하는 집에 묶여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. 많은 은퇴자분들 중에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던 분들조차도 은퇴 후 남은 자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물론 자기 집 한 채를 남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요. 그분들은 거주하는 집을 포함하면 자산의 크기가 적지는 않은데요. 결국 매월 들어오는 현금이 매우 부족해서 집은 좋은데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 다큐에서는 은행장 출신도 있었는데 그분도 현금 흐름이 없어서 택배 돌리는 일을 하셨는데 연세도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40-5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았어요. 집은 대도시 아파트의 넓은 평수에서 사는데도 생활 수준은 가난하게 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자체로는 현금 흐름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겠죠. 결국 내가 사는 집으로 돈을 만지려면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. 조금 연식이 오래 지났거나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 때문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 결국 세월이 흘러 자녀가 모두 독립을 하고 부부 둘만 남거나 혼자만 남거나 그랬을 때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만질 수는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겠죠. 어떤 분들은 자녀가 본인 집에 놀러 올 수도 있으니 평수를 줄이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묶여 있으니까 그 돈을 만지고 싶으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을 매월 받을 수도 있겠죠. 제가 아는 분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안 하세요. 연세가 있으니까 은퇴하신 분이죠. 제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집값이 한 13억에서 13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확인했었어요. 하여튼 10억이 넘었었어요. 집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. 대도시 아파트였는데 되게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데 현금 흐름이 거의 없으니까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정도 이하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. 되게 힘들어 하시고 되게 우울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
그래서 제가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서 거기서 조금 연금을 받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, 그거조차도 되게 거부감을 갖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그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집을 쉽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느꼈어요.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좀 좋은 여건에서 사셨던 그런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 은퇴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창 일하면서 돈을 벌 때 부동산이 아닌 또 다른 투자 수단으로 자산을 배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